안녕하세요. 들꽃 야담입니다. 오늘은 궁궐에서의 야릇한 사랑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새벽 궁궐은 안개에 잠겼습니다. 기와 지붕 위로 서리가 반짝였고 궁중 약방의 나무 문틈으로 약초 냄새가 새어나왔습니다. 궁녀 은서는 약방 앞에 서 있었어요. 21의 그녀는 궁녀로 중궁전 상궁의 잔심부름을 하며 궁중의 차가운 규율 속을 헤쳐갔습니다. 상궁 마마님이 다려드실 귤피를 오늘은 꼭 구해야 하는데. 은서는 손에 든 바구니를 만지작거리며 중얼거렸어요. 상궁의 까다로운 심부름은 늘 그녀를 긴장시켰지요. 약방 문이 삐걱 열리며 청색 관복을 입은 내시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름은 민재, 상선의 총애를 한 몸에 받는 자로 날카로운 눈빛과 듬직한 몸매가 특징이었습니다. 민재의 손에는 약초 바구니가 들려 있었지요. 상선이 필요한 약초를 직접 챙기는 민재는 이른 아침부터 약초방에 들렀던 것이었답니다. 민재는 은서를 보자 살짝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소? 그의 목소리는 낯설었지만 그 속에 따뜻함이 묻어 있었어요. 은서는 당황하며 손을 휘저었어요. 아, 저는 중궁전 상궁 마님의 심부름으로 차로 쓸 귤피가 필요해서요. 그 순간 약방 문이 벌컥 열리며 약방 하인이 바구니를 들고 나왔습니다. 귤피 여기 있어. 많이는 못 드리니 다음에는 다른 차를 마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라 말씀드려 보세요. 하인이 바구니를 던지듯 내밀자 은서와 민재가 동시에 손을 뻗었습니다. 바구니가 허공에서 뒤집히며 귤피가 돌바닥에 흩어졌어요. 말린 귤피가 바람에 날렸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은서는 허겁지겁 귤피를 주었어요. 민재도 무릎을 꿇고 주었습니다. 그들의 손이 우연히 스쳤어요. 은서의 손은 차갑고 떨렸고 민재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어요. 둘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은서의 뺨이 살짝 붉어졌고 민재의 눈빛은 흔들렸어요. 실례했소. 민재는 낮게 말하며 고개를 돌렸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은서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괜찮아요. 저도 조심했어야 했는데. 그녀는 약초를 주우며 속삭였어요. 흙바닥에서 주운 귤피를 정리하며 둘은 짧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답니다. 은서는 상궁의 까다로운 심부름을 털어놓았어요. 상궁 마님이 차 마시는 것이 까다로워 늘 상태가 좋은 차를 가져가야 한다는 수고로움을 토로하였지요. 상태가 조금이라도 안 좋으면 아주 궁궐이 떠나갈 듯 혼내신다니까요. 지난번엔 쑥을 잘못 가져갔다고 하루 종일 잔소리 들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기가 죽은 듯 힘이 없었지요. 민재는 은서의 마음을 알겠다는 듯이 미소 지었어요. 내 시도 마찬가지요. 상선나리의 심부름 잘못하면 목이 날아갈지도. 그의 농담에 은서는 깔깔 웃었어요. 그럼 우리 둘 다 목숨 걸고 심부름하는 셈이네요. 그들의 웃음소리가 약방을 채웠고 그 짧은 순간 은서와 민재는 서로 은밀한 눈빛을 주고받았지요. 왠지 모를 연대감으로 두 사람은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던 연인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날 밤 한양 궁궐의 내시 숙소는 새벽 어둠에 잠겼습니다. 민재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약방에서 만난 궁녀 은서의 미소가 그의 가슴을 뒤흔들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동안 어떤 궁녀에게도 마음을 빼앗겼던 적이 없었던 민재는 이상하리만큼 은서의 미소와 겁먹은 눈빛이 뇌리를 떠나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청색 관복이 땀으로 젖었고 그는 침상에서 일어났지요. 금지된 마음을 억누를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민재는 은서를 향한 마음을 참지 못하고 약방 골목에서 은서를 기다리게 되었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은서는 상궁의 심부름으로 차로 끊일 약초를 받아가기 위해 바구니를 들고 약방으로 향했어요. 골목에 들어서자 민재가 그림자 속에서 튀어나와 손목을 잡았습니다. 궁녀님, 민재는 속삭였습니다. 은서는 놀라 소리치려 했지만 그의 눈빛에 숨이 멎었어요. 나으리. 개쉬. 민재는 그녀의 손목을 낚아채듯 잡아 끌며
약초 창고로 끌고 갔지요. 삐걱 문이 닫히며 약초 냄새가 둘을 감쌌어요. 창고 안으로 들어선 민재는 다짜고짜 은서의 입술을 훔치고 말았답니다. 너무 놀란 은서는 자신도 모르게 민재에게 입술을 맡기고 말았던 것이었지요. 혼이 빠져나간 것처럼 달콤한 입맞춤이 끝나고 정신을 차린 은서가 말하였어요. 나리, 이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민재의 손은 멈추지 않고 은서의 뺨을 감싸 안으며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소. 당신을 본 순간 넋이 나갔다오. 이런 마음 처음이요. 내 마음은 법도를 넘어섰소. 서로의 입술이 또 포개어졌지요. 뜨거운 입맞춤은 금지된 열망을 터뜨렸답니다. 서로의 관복이 사라락 떨어지고 둘은 서로의 몸을 탐닉했지요. 그런데 이 광경을 다 지켜보는 이가 있었으니 은서를 흠모하여 가끔 추근덕거리는 고관인 이준혁이었지요. 그는 이를 악물고 그 장면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당장 들이닥쳐 그들의 금지된 사랑을 폭로하고 싶었지만 더 좋은 기회를 잡기 위해 그는 묵묵히 그 장면을 지켜봐야만 했답니다. 뜨거웠던 두 사람의 사랑이 가라앉고 민재는 은서에게 속삭였어요. 내일 술시 정자에서 만나요.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고 이준혁은 그 말까지 엿들었던 것이었지요. 다음 날 술시 궁녀 은서와 넷이 민재는 만나자마자 주위를 둘러보지도 않은 채 손을 맞잡았습니다. 은서의 치마가 민재의 청색 관복을 스쳤고 댕기머리는 바람에 흩날았어요. 나리를 향한 제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말이에요. 은서는 속삭였어요. 민재는 숨을 삼키며 말하였지요. 궁녀님, 우리의 사랑이 금지되었다 하더라도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 같소. 하지만 그 순간 포졸과 이준혁과 함께 급습했지요. 네 이놈들, 너희들이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 말 안 해도 알겠지. 중죄를 저지른 두 연놈을 포박하게. 이준혁의 목소리가 정자를 울려 퍼졌고 민재는 재빨리 은서를 감싸며 궁녀님 도망쳐요. 하면서 은서를 밀쳐달아나게 하였지요. 그리곤 민재는 이준혁을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대역죄인이라도 잡은 것처럼 으스대는 얼굴로 이준혁이 비웃으며 말하였지요. 내 죄는 목숨으로 갚아야지. 임금의 여인을 탐한 자, 그 죄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어서 이자를 포박하라. 포졸이 민재를 잡으려 하자 그 순간 민재는 품속에서 접힌 종이를 꺼냈어요. 잠깐, 이 서신을 보시오. 그의 손은 떨렸지만 눈빛은 침착했어요. 이준혁은 눈을 가늘게 떴어요. 그게 무엇이냐? 민재가 내민 서신에는 궁녀 은서에게 백령초를 전하라. 귀하게 쓸 물건이니 조용히 전하거라. 라는 중궁전 상궁의 지시가 적혀 있었어요. 민재는 만약을 대비하여 어젯밤 서신을 조작하여 품속에 서신과 백령초를 갖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담담히 말했어요. 상궁마마의 지시로 궁녀 은서에게 약초를 주려고 만났습니다. 그런데 감히 이런 무례한 짓을 하시다니. 나리야말로 그 죄를 크게 물어야 할 것이오. 서신을 읽은 이준혁은 그만 얼굴이 굳어졌어요. 상궁마마님의 지시? 포졸 하나가 속삭였어요. 나리, 뭔가 오해가 있었나 봅니다. 빨리 나가야 할 듯합니다. 이준혁은 이를 악물었어요. 그는 포졸을 데리고 물러갔어요. 은서는 이 사실을 모른 채 처소에서 벌벌 떨며 온갖 상상을 하고 있었지요. 곧 포졸들이 들이닥칠 거야. 민재 나으리와 나는 참수를 면치 못하겠지? 유서라도 미리 써놓아야 하는 것인가? 그때 방문이 조심스레 끼익하고 열리는 소리에 은서는 포졸들이 들이닥쳤구나. 라고 생각하며 눈을 질끈 감았지요. 그러나 걱정과는 다르게 문이 조심스레 열리자 은서는 포졸이 들이닥쳤으리라 생각하며 눈을 질끈 감았지요. 그러나 문틈으로 들어온 이는 다름 아닌 그녀의 오랜 친구 궁녀 진이었습니다. 진이는 손에 작은 주머니를 들고 조심스레 다가왔어요. 은서야, 어찌 이리 겁에 질려 있느냐? 진이가 속삭였답니다.
은서는 놀라 눈을 뜨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진이, 내가 여긴 어찌? 진이는 미소 지으며 주머니를 내밀었지요. 창선을 모시고 있는 민재나리가 이걸 너에게 전해달라고 했어. 그것은 민재가 써준 짧은 서신이었습니다. 이준혁과 있었던 자세한 이야기를 적혀 있었고, 걱정하지 말라는 말도 덧붙여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고맙다. 진이야, 정말 고마워. 은서는 진이를 끌어안으며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어느 날 중궁전의 최상궁은 은서를 조용히 불러들였습니다. 새벽 안개가 궁궐을 감싼 시각, 최상궁은 낮은 목소리로 은서에게 명을 내렸어요. 은서야, 약방에서 감수와 불리는 약초를 아무도 모르게 가져오너라. 누구의 눈에도 띄어선 안 된다. 이건 흔히 쓰이는 약이 아니니 반드시 은밀히 움직여야 한다. 틈나는 대로 약방을 살피되 때가 오면 딱 한 줌만 가져오거라. 작은 실수 하나에도 일이 그칠 수 있으니 단단히 마음을 다잡고 움직여야 한다. 은서는 고개를 숙이며 명령을 받았으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했답니다. 감수라니. 그녀는 그 약초의 이름조차 처음 들어본 터였지요. 최상궁의 날카로운 눈빛에 감히 물어볼 용기도 내지 못하고 그날부터 기회 있을 때마다 약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민재 나으리를 만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그녀의 떨리는 심장을 달래주는 유일한 위로였답니다. 하지만 감수가 어떤 약초인지 어디에 있는지 알 길이 없던 은서는 머릿속에 민재의 얼굴을 떠올렸답니다. 민재라면 상선의 총애를 받는 내시로서 약방의 일을 잘 알고 있을 터였어요. 은서는 조심스레 민재를 찾았고 약방 뒤편의 작은 정자에서 그를 만났답니다. 민재, 나리. 상궁 마마께서 감수라는 약초를 가져오라 하셨는데 저는 그게 뭔지도 모르겠어요. 민재는 그녀의 초조한 눈빛을 보자 부드럽게 미소 지었답니다. 걱정 마시오, 궁년이. 감수는 귀한 약초로 약방 깊숙한 곳에 보관되어 있소. 내가 알아서 구해드리겠소. 민재는 걱정 말라는 말로 은서를 안심시키고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습니다. 민재는 상선의 권한을 빌려 약방의 내실로 들어갔어요. 이곳 저곳을 샅샅이 뒤져 감수를 찾아내어 한 줌을 종이에 싸서 도포 속 주머니에 깊숙이 넣어 약방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하여 종이에 싼 감수를 은서에게 몰래 건넸답니다. 둘은 약방 골목의 그림자 속에서 주머니를 주고받았어요. 은서의 손이 민재의 손을 스치자 그녀의 뺨이 살짝 붉어졌답니다. 나리, 이렇게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도와주셔서 고마워요.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은서가 속삭였지요. 민재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어요. 이런 일로 은혜라니요. 이 정도야 얼마든지 도와드릴 수 있어요. 궁녀님의 무사가 내게는 가장 큰 보답이오. 그러나 이 은밀한 순간을 약방에서 일하는 하인 천식이 우연히 목격하였답니다. 천식은 약방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자로 탐욕스러운 눈빛과 교활한 성정으로 악명이 높았어요. 그는 은서와 민재가 주머니를 주고받는 모습을 보고 그 안에 중요한 것이 들어있을 것이라는 눈치를 채게 되었습니다. 천식의 입가에 음흉한 미소가 번졌답니다. 그날 밤 은서가 최상궁의 처소로 가려던 길에 천식이 그녀를 가로막았어요. 약방 골목의 어둠 속에서 그의 그림자가 드리워지자 은서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궁녀 아가씨, 약방에서 내시와 수군거리고 중요한 물건을 빼돌리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이를 어쩐단 말인가? 천식이 능글맞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일을 내의원 나리께 알리면 어찌 되겠소? 아마 목이 달아날지도 모르지. 은서는 숨이 턱 막혔어요. 그건 상궁 마마님의 심부름으로 내일 다려드릴 차를 받아온 것이요. 은서는 급한 대로 둘러댔지만 천식은 그녀의 말을 끊으며 다가섰답니다. 차로 끓일 약초를 그렇게 은밀히 주고받나? 어디 한번 보여주시게나. 천식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은서의 품속에 있는 감수를 꺼내려 하였지요. 은서는 몸을 틀어 천식의 손을 막으려고 하였지만
은서의 몸부림에 감추었던 감수가 떨어지고 천식은 재빨리 약초 봉지를 집어들어 그것이 감수라는 것을 알게 되어버렸답니다. 아하, 이런 아주 귀한 약초를 구하셨군. 변명은 필요 없고 내 말을 고분고분 들어준다면 내 모른 척 해드리지. 그는 은서를 자신의 처소로 끌고 가려 했어요. 은서의 손이 떨렸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천식의 손을 뿌리쳤답니다. 감히 약방의 하인 따위가 궁녀를 협박하려 하느냐? 내가 상궁 마마님께 이 일을 고하면 내가 무사할 성스프냐? 은서는 큰 마음을 먹고 오히려 세게 나가면 천식이 움츠려들까 소리를 질러보았지만 천식은 잠시 주춤했으나 여전히 음흉한 미소를 띄었답니다. 그럼 어디 해보시지. 누구의 죄가 더 큰가는 더 알아보야 할 것 같은데 내시와 몰래정을 통한 궁녀가 있다는 소문이라도 내야 할까? 내 목이 내 손에 달렸다는 것이 실감이 나겠느냐? 은서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숨이 막혀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그런 은서의 마음을 알아차린 천식은 더 밀어붙였어요. 그러니 이 모든 사실을 묵인하는데 대가를 치러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천식에게 협박을 당하게 된 은서는 또 다른 고민에 휩싸이게 되었던 것이었지요. 한편 내명부에서는 중전마마가 즉위한 지 10년이 되었으나 왕자를 낳지 못해 늘 마음이 무거웠답니다. 그러던 찰나 후궁인 박희빈은 잉태하며 궁중에서 새를 불려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박희빈은 잉태 후 오만방자한 태도로 중전마마를 능멸하는 언행을 서슴지 않았답니다. 어느 날 중전마마는 내실에서 차를 들며 궁중의 일을 살피고 계셨어요. 그때 후궁 박희빈이 잉태한 몸으로 궁녀들의 부축을 받으며 중궁전으로 들어섰답니다. 그녀의 비단 치마는 화려하게 빛났고 머리의 금비녀는 걸음을 뗄 때마다 반짝였어요. 그러나 그녀의 얼굴에는 중전마마를 향한 경외심보다는 오만한 기색이 가득했답니다. 박희빈은 중전마마 앞에 이르러도 예를 갖추어 절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녀는 부채를 가볍게 흔들며 느릿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답니다. 마마, 이 몸이 용종을 품은지라 걸음이 무겁고 기운이 달리옵니다. 그리하여 안부 인사를 자주 드리지 못했사오니 넓은 마음으로 헤아려 주시옵소서. 그 말은 겸손한 청이 아니라 중전마마께 예를 다하지 않은 핑계였답니다. 중전마마의 곁에 서 있던 최상궁은 눈썹을 살짝 찌푸렸으나 중전마마는 담담한 표정으로 박희빈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때 중궁전 최고 상궁인 최상궁이 나서며 말하였지요. 희빈마마, 아직 잉태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몸이 무거울 시기는 아니오니 궁중의 예법에 따라 우서른이신 중전마마께 문안 인사는 자주 드리셔야 하는 것이 마땅하옵니다. 그러자 들어올 때 거들먹거리며 힘겨운 듯 걸어 들어왔던 희빈은 가볍게 일어나 최상궁을 뺨을 갈기며 말하였지요. 어찌 감히 상궁 따위가 정삼품인 나를 가르치려 드는 게냐? 중전마마, 마마께서 소인을 업신여기시니 아래 것들까지 소인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까? 이 억울함을 주상께 고하여 소인의 위신을 찾을 것이옵니다. 라고 소리치고는 치맛자락을 쌩하고 휘날리며 중궁전을 나가는 것이었지요. 희빈의 무례한 행동으로 중궁전 내실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어요. 최상궁은 분노로 손을 떨었고 곁에 있던 궁녀들은 숨을 죽였답니다. 중전마마는 잠시 눈을 감고 있었지요. 희빈의 뒷모습이 멀어지자 최상궁은 이를 악물며 중전마마께 아뢰었습니다. 마마, 희빈의 오만이 도를 넘었나이다. 이 일을 그냥 두시면 중궁전의 위엄이 흔들릴까 염려되옵니다. 중전은 차를 내려놓으며 담담히 말하였답니다. 최상궁 마음을 가라앉히거라. 희빈의 오만은 스스로를 망칠 씨앗이 될 것이다. 우리는 그저 중궁전의 품격을 지키면 되느니라. 그러나 중전마마의 눈빛에는 깊은 상처가 스쳐 지나갔답니다. 그리하여 최상궁이 중궁전의 위엄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중전마마의 마음을 달래고자 은밀한 계책을 꾸미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은서는 힘들게 구한 감수를 최상궁에게 무사히 전하였답니다. 최상궁은 주머니를 받아들며 은서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잘했구나, 은서야. 이 약초는 중전마마께 큰 도움이 될 것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으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깊이가 서려 있었답니다. 은서는 그 말에 안도했으나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불안이 남아 있었어요. 감수가 대체 무엇이기에 이리도 은밀히 다뤄지는 걸까? 그녀는 감히 묻지 못했답니다. 며칠 뒤 궁궐에서 갑작스레 소란에 휩싸였어요. 히빈마마의 처소에서 비명이 울려 퍼졌고 궁녀들이 허겁지겁 달려가는 소리가 궁궐 안을 메웠답니다. 히빈마마께서 태아를 잃으셨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어요. 태이들은 히빈마마의 처소로 몰려들었고 약방에서는 약초와 약재가 쉴 새 없이 오갔답니다. 은서는 그 소식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녀가 최상궁의 지시로 가져온 감수가 어쩌면 이 비극과 얽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기 때문이었지요. 히빈마마의 낙태 소식은 궁중을 뒤흔들었답니다. 중전마마께서는 침통한 얼굴로 히빈마마를 위로하였으나 궁궐 안팎에서는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어요. 어떤 이는 중전이 시기하여 히빈을 독살하려 했다고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이는 히빈마마의 건강이 원래 허약했다라고 하기도 하며 여러 추측이 오갔지요. 그러나 그 이면에는 더 깊은 음모가 숨어 있었어요. 감수는 본디 임신한 사람이 먹으면 태아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약초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약초를 중궁전 최상궁 손에 들어간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이건 분명 최상궁의 음모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었지요. 이는 최상궁에서 끝나지 않고 중전까지 폐위되는 일은 삼척동자도 알만한 큰 사건이었습니다. 희빈의 낙태 소식이 궁궐을 뒤흔든 그 밤, 은서는 약방 뒤편의 정자에서 민재를 만났답니다. 달빛이 기와 지붕 위로 은은히 흘렀으나 은서의 얼굴은 불안으로 창백했어요. 나리, 은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히빈마마께서 용종을 잃었다는 소식이 들었어요. 혹 우리가 이 일에 연루된 것이 아닐까 두렵사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답니다. 그게 무슨 말이오? 우리가 연루가 되었다니요? 제가 감수를 상궁마마님께 드리고 나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꼭 그 악초 때문에 일이 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어서요. 민재는 그녀의 곁으로 다가가 부드럽게 손을 잡았어요. 은서, 마음을 놓아요. 우리는 최상궁 마마님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오. 감수가 그런 비극을 낳을 줄 누가 알았겠소?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으나 은서를 다독이는 따스함이 깃들어 있었답니다. 은서는 고개를 숙이며 속삭였어요. 그래도 이 손으로 약초를 전했으니 제 마음이 무겁사옵니다. 민재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낮게 말했어요. 은서, 그대는 잘못이 없소. 내가 그대 곁에 있으니 두려워 말아요. 그는 은서의 손을 꼭 쥐며 덧붙였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서로를 지탱하고 있으니 어떤 풍파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오. 은서는 민재의 따뜻한 손길에 눈물을 글썽이며 미소 지었어요. 나리, 항상 나리는 제게 큰 힘이 되어요. 이 궁궐의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나리의 마음이 저를 지켜주는구나 싶사옵니다. 민재는 그녀의 이마에 조심스레 입을 맞추며 속삭였답니다. 은서, 이 마음이 있는 한 그 어떤 음모도 우리를 갈라놓지 못할 거요. 달빛 아래 그들의 그림자는 하나로 어우러졌답니다. 히빈마마의 낙태로 인한 궁중의 소란은 그들을 불안케 했으나 서로를 향한 믿음은 그 모든 두려움을 녹여주었어요. 한편 이준혁은 희빈의 낙태 사건이 궁중을 뒤흔들자 이를 단순한 우연으로 보지 않았답니다. 중궁전의 세력을 꺾고자 늘 기회를 엿보던 그는 이 사건의 이면에 숨은 음모를 캐내리라 마음먹었어요. 그러나 감수의 출처를 알아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답니다. 그는 약방 주변을 은밀히 주시하며 단서를 찾기 시작하였답니다. 이준혁은 밤마다 약방 골목을 배회하며 하인들의 움직임을 살폈어요. 며칠 동안 약방지기와 하인들을 떠보았으나 그들은 입을 굳게 다물었어요.
약방지기는 저희는 희빈마마의 탕약과 무관하다며 잡아댔고 하인들은 겁에 질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답니다. 이준혁은 초조해졌으나 포기하지 않고 약방 근처를 계속 맴돌았어요. 그러던 어느 밤 이준혁은 약방 뒤편의 좁은 골목에서 은서와 천식이 은밀히 대화하는 모습을 목격하였답니다. 은서는 천식에게 무언가를 건네며 다급히 속삭였고 천식은 탐욕스러운 미소를 띠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준혁의 눈이 번뜩였답니다. 그는 천식이 단순한 하인이 아님을 직감하고 그를 따로 불러내기로 마음먹었어요. 다음 날 이준혁은 천식을 약방 외곽의 어두운 창고로 불러들였답니다. 창고 안은 약초 냄새로 가득했고 천식은 이준혁의 위세에 눌려 벌벌 떨었어요. 이준혁은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천식아, 내가 은서 궁녀와 몰래 만나는 걸 내가 똑똑히 보았다. 임금님의 여인인 궁녀를 건드리다 적발되면 어떤 벌을 받는지 알고 있느냐? 의금부의 고문은 내 목숨을 앗아갈 것이야. 천식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무릎을 꿇었답니다. 나리 소인이 잘못했사옵니다. 제발 살려주시옵소서. 그는 손을 비비며 애걸하였어요. 이준혁은 눈을 가늘게 뜨며 다그쳤답니다. 은서와 무슨 일을 꾸미는 것이냐? 내가 궁녀와 은밀히 만나는 이유를 말하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포조를 부르겠다. 천식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입을 열었답니다. 나리, 소인이 은서를 협박한 것이옵니다. 은서가 민재라는 내시와 몰래 감수를 주고받는 걸 보았사옵니다. 그걸 빌미로 은서에게 약간의 은전을 요구했나이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흘렀답니다. 이준혁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감수라, 그 약초가 희빈마마의 낙태와 관련이 있단 말이냐? 천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어요. 은서가 말하길 최상궁마님의 지시로 민재가 감수를 구해 그녀에게 전했다 하였사옵니다. 소인은 그저 그 일을 알고 은서를 협박한 것뿐이옵니다. 이준혁의 눈이 번쩍 빛났답니다. 그는 천식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내가 이 일을 잘 증언한다면 상을 내리겠다. 하지만 거짓을 말하면 내 목숨은 내 손에 달렸음을 명심하거라. 천식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충성을 맹세하였답니다. 이준혁은 이 정보를 손에 쥐고 중궁전을 압박할 계책을 세웠답니다. 이준혁은 감수의 비밀을 손에 쥔 채 상소문을 쓰기 전에 중궁전으로 향하였답니다. 달빛이 깔린 후원에서 그는 중전마마와 독대하였어요. 눈빛은 교활한 야심으로 번들거렸답니다. 이준혁은 낮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마마, 희빈마마의 낙태가 감수로 인한 것임을 소인이 알아냈사옵니다. 그 약초는 최상궁의 지시로 궁녀은서와 내시민재가 구한 것이었고 이는 중궁전에서 시킨 일임은 자명한 일이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중전마마의 표정을 살폈어요. 이 일이 주상전하께 전해지는 날에는 그 벌을 감당하기란 중전마마도 자리를 보존하기 힘들 것이라 살해되옵니다. 허나 마마께서 소인의 사람들을 요직에 앉혀 힘을 실어주신다면 이 일을 없던 일로 하겠나이다. 중전마마는 그의 말에 눈썹을 살짝 찌푸렸으나 침착함을 잃지 않았지요. 중전은 단호한 말투로 어디서 감히 그따위 모함으로 나는 능멸하는 것이더냐. 중전은 이준혁이 중전을 모함다는 생각으로 호통을 쳤지요. 하지만 이준혁은 이에 굴하지 않고 중전에 맞서 증거를 대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러자 한풀 꺾인 중전은 이준혁에게 말하였어요. 예조참에 그대의 말이 사실인지 알 길이 없노라. 이 일을 자세히 알아본 뒤 다시 그대를 부르겠노라. 중전마마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엄이 서려 있었답니다. 이준혁은 고개를 숙였으나 입꼬리에 미소가 스쳤어요. 그리하여 중전은 즉시 최상궁을 내실로 불러들이셨답니다. 내실의 공기는 무거웠어요. 최상궁은 중전마마 앞에 무릎을 꿇으며 떨리는 손으로 치맛자락을 잡았답니다. 중전마마는 엄중한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최상궁 예조참의가 감수로 희빈의 용종을 해쳤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내가 궁녀에게 그 약초를 구하라 명한 것이 사실이냐? 최상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녀는 이마를 바닥에 찌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아뢰었답니다. 마마, 소인이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희빈 마마의 오만이 중궁전의 위엄을 해친다 여겨. 소인이 단독으로 희빈 마마께서 드시는 탕약에 감수를 넣었사옵니다. 마마께는 전혀 모르시는 일이오니 소인이 그 죄를 달게 받겠사옵니다. 중전은 최상궁의 자백에 눈을 질끈 감았어요. 최상궁, 그대가 안 해도 될 일을 저질렀구나. 이 일은 내가 벌을 받는다 하여 끝날 일이 아니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으로 떨렸어요. 이 일이 주상께 알려지면 너는 물론 나와 우리 집안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최상궁은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어요. 마마, 소인의 어리석은 충심이 이 비극을 낳았나이다. 모든 벌을 달게 받겠사옵니다. 그러나 중전은 이미 이준혁의 협박이 중궁전을 옥죄고 있음을 알았답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최상궁, 내 잘못은 크나 지금은 예조참의 이준혁의 계략을 막는 것이 먼저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지 내가 알아보겠노라. 중전은 최상궁을 물리고 홀로 생각에 잠겼어요. 그녀는 이 위기를 헤쳐나갈 방도를 찾고자 은밀히 자신의 아버지인 우의정 박치준을 중궁전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새벽 안개가 깔린 내실에서 중전은 아버지 박치준에게 모든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버님, 희빈의 낙태가 최상궁이 희빈의 탕약에 감수를 넣은 까닭으로 그렇게 되었다 하옵니다. 그럼 최상궁이 마마께 충성을 바쳤군요. 최상궁에게 큰 상을 내려야겠습니다. 아버님, 문제는 예조참의 이준혁이란 자가 이 사실을 알고 저를 겁박하여 자기의 세를 보장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최상궁이 단독으로 저지른 일이지만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지면 저는 물론 아버님까지도 위험에 처할 수 있는 문제이옵니다. 우의정 박치준은 딸의 말을 묵묵히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백발이 달빛에 반사되며 위험이 더해졌어요. 마마, 이준혁의 야심은 오래전부터 조정을 어지럽혀 왔습니다. 그에게 세력을 키워줄수록 그는 두고두고 마마의 발목 잡을 것이옵니다. 이 일은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마마께서는 아무 일도 없는 척 조용히 계시며 궁중의 위엄을 지키십시오. 중전은 아버지 박치준의 말에 안도하며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아버님의 뜻을 따르겠사옵니다. 부디 이 위기를 막아주시어요. 박치준은 미소 지으며 중전을 안심시켰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이 늙은이가 조정에서 쌓은 세월이 있으니 이준혁 따위는 감쪽같이 없앨 수 있사옵니다. 그는 조용히 물러났답니다. 그 후 이준혁은 갑작스레 궁중에서 자취를 감추었어요. 우의정대감의 엄포에 누구도 이준혁에 대하여 말을 하거나 추궁하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준혁은 그렇게 그 시대에서 사라져갔던 것이었지요. 천식 역시 약방에서 쫓겨나 궁궐 밖에서 떠돌이 신세가 되었어요. 이로써 중궁전을 위협하던 그림자는 거치었답니다. 은서와 민재는 이 소식을 듣고 가슴에 맺혔던 두려움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그들은 약방 정자에서 다시 만났답니다. 나리, 이준혁 나리가 사라졌다 하니 이제 우리도 마음 편히 지낼 수 있겠지요? 은서가 속삭였답니다. 그녀의 눈빛은 안도와 설렘으로 빛났어요. 민재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답니다. 은서, 그대와 함께라서 이 궁궐 생활이 늘 활기차고 즐겁게 지낼 수 있다오. 앞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더 소중히 지키며 살아갑시다. 은서는 그의 손을 마주 잡으며 눈물을 글썽이며 미소를 지었답니다. 나리, 이 마음이 있는 한 어떤 규율도 우리를 갈라놓지 못할 것이에요. 그들은 달빛 아래 서로를 끌어안았어요. 중궁전의 차가운 안개는 사라지고 그들의 사랑은 따뜻한 봄바람처럼 궁궐을 채웠답니다. 그리하여 한양 궁궐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고 은서와 민재는 그 안에서 조용히
그러나 뜨겁게 사랑을 키워갔답니다.